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병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제가 경제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매주 제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들으시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각계 전문가들을 한 번씩 모셔서 좀 특집으로 자리를 마련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제가 경제를 읽어드리기보다는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진행자 혹은 경알못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가들께 많이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머니투데이 논설위원, 그리고 네가 경제를 알아? 라는 팟캐스트의 진행자 최성근 이코노미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코노미스트 최성근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투자 부진에 대해서 같이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오늘 주제는 투자인데요, 투자. 그렇죠. 네. 경알못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 먼저 투자라는 단어는 기업들이 공장 설비를 하나 더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알못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면 소비예요. 그렇죠. 내구재를 소비하는 건데 기업이 노트북을 사면 그거는 투자입니다. 네. 근데 투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설비 투자도 있지만 건설 투자도 물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투자인데 투자가 위축되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고용이 덩달아서 위축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 설비를 깔면 그렇죠. 혹은 노트북을 들이면 그걸 만질,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 이렇게 부진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진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투자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적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설비 투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이라는 그런 기사 제목과 설비 함께 투자가 IMF 네. 이후로 최악이다. 네. 네. 여기 김광두는 누구죠? 김광두. 김광준 지금 이 경제위원회 이제 위원장이신데 네. 문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네. 그런 이제 경제 교사로 알려져 있다가 그렇죠. 네. 최근에는 좀 이분이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많이 이제 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건 또 지적을 하시면서 예. 이 IMF 이후에 이것이 상당한 이 설비 투자의 감소세가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기사와 함께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것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번 예.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설비 투자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비 투자 규모가 계속 18년 4월에는 3월보다 2.5%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5월에는 4월보다 2.8%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6월에는 7.1%나 줄어들고 뭐예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설비 투자 규모가 전월 대비니까. 그렇죠. 전월 대비니까 계속 0 이하에서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굉장한 투자 부진에 대한 적신호다라는 네. 거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데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네. 어떤 배경과 그런 것들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투자가 왜 부진할까 한번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투자가 부진할까? 그래서 이걸 장기 추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직접 그리신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직접 저희 나바리에서는 직접 그리는 사람만 절대 복사해 오지 않습니다. 예, 통계청에서 다운 받아서 네. 전월 대비 자료를 그려봤는데 네. 이 설비 투자 지수라는 것이 잠깐 설비 투자 지수가 뭔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비 투자 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나오는 산업활동 동향에서 조사하는 이 지수인데요. 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조사를 매월 발표합니다. 매월 발표하는데 여러 산업에 걸쳐서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를 상세하게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있는 설비 투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네네.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지수의 증가율을 2010년 기준으로 매번 보는데 그것이 이제 보시다시피 2016년부터 그려보면 네,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익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경기 전망에 따라 이것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 전망이 좋다고 하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려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요. 경기 전망이 좋지 않으면 설비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게 되죠. 혹은 안 하거나. 이래서 그렇죠. 잠깐 또 거둘게요. 네. 앞으로 경제가 좋게 흘러갈 것 같아. 이거 좋을 것 같아. 네. 내가 이거 공장 설비 들여서 좀 더 생산해내면 또 좀 더 찍어내면 다 팔릴 것 같아. 그렇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생산 설비 늘려봤자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앞으로 향후 경제가 불안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네. 투자가 줄어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투자 심리가 줄어드는지는 더 상세히 조금 이따 네.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설비 투자 지수가 계속 뭐 하고 있다? 마이너스를 맴돌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월 대비 이제 이 지수가 마이너스 증가율이라는 것은 그 추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월 대비 지표를 볼 때는 그런 추세를 보시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또 다음 지표를 보시면 네. 이제 분기별 설비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민 계정이라고 보통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국내 총생산 GDP라고 보통 말씀하는 그 지표가 매 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비도 있고요. 소비라는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중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이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이렇게 주요 항목들이 지출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설비 투자 액수를 좀 장기 추세를 그려보면 이것이 과연 이제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설비 투자 액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 추세선을 따라서 증가해 왔거든요. 근데 2017년에 보시면 이게 추세선을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설비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설비 투자 증가율이 무려 14.8%에 달하는 것으로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엄청 뛰어넘은 거죠. 기존에 비해서.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난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이것이 좀 조정 마무리되면서 이게 하락세를 보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비 투자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늘어져 왔어요. 그죠? 늘어왔죠. 계속 늘어온 거예요. 등락을 반복하지만 계속 늘어오는 추세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감소했다고 해서 네. 이게 정말 설비 투자가 완전 감소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서두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외환위기 수준으로 이것이 악화된 것이냐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전년 대비로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IMF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쪽 20조 원에 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거의 40조 원에 가까운 네. 그 액수가 네. 분기마다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국민계정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외환위기와 비교해서 그렇게 투자가 악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자는 뜻입니다. 정확히 네. 짚어보자는 건데 설비 투자가 좋지는 않아요. 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나쁘긴 나쁜데 이게 정말 외환위기 수준으로 나쁜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그렇죠. 추세선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등락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정말 위기라는 거 주장하려면 여기를 좀 더 지켜보면서 더 많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2008년 금융위기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큰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것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세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물론 하락세이긴 하지만 또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이것을 악화, 뭐 외환위기 수준으로 뭐 이것이 뭐 아주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곤란할 수 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준비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네. 증가율을 보시면 네.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증가율을 봄으로써 네. 작년에 설비 투자가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보면 14.6%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저 14.6%라는 숫자가 예. 17년의 증가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7년의 설비 투자가 16년에 비해서 16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렇죠. 14.6%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래서요. 설비 투자 액수도 그만큼 증가해 왔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14%라는 것은 굉장한 규모로 설비 예, 투자가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 17년에 보는 거죠. 굉장한 규모로 증가했다.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 성장률도 3.1%로 깜짝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죠. 예. 그 설비 투자의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하는데 설비 투자를 투자한 액수가 이 성장한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나타내는 기여도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거의 3.1%의 1.3%포인트를 설비 투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성장했는데 그렇게 성장한 궁극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의 몫이 컸다. 그렇죠. 그만큼 설비 투자 덕분에 2017년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설명이신 라고 거죠. 말할 수 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상반기에 오면 이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것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네. 올해 성장률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설비 투자의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기저 효과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전년에 때려 박았는데 거기다 더 때려 박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때려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만큼 규모가 늘었는데 그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또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왕창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왕창 늘리기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네. 네. 그런 걸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가 좀 주춤해 보이는 것이지 17년 때문에 그런 것이지 18년이 그렇게 심각하게 설비 투자가 줄지는 않은 것이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설비 투자의 비중을 좀 보시면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보시던 것처럼 반도체와 IT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비중이 큰 산업, 우리가 기사에서 보다시피 반도체만 잘 나간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영남 여러분들도.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워낙 비중도 크고 작년에 경기가 슈퍼 사이클이라 할 정도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에서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늘려왔다. 됩니다. 네, 17년에. 예, 17년에. 예. 그것이 지금 설비 투자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설비 투자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작년에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올해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락세를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질문 드릴게요. 것이죠.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가 전체 설비 투자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하는 대략. 것으로 그러면 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네네. 설비 투자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2017년에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공장 설비를 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18년에 더 짓냐 이거예요. 그렇기 어렵기 어렵다. 때문에 네.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겠다. 네. 이런 걸 설명하신 네. 거죠. 네. 근데 보시면 그러면 이 다른 산업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경남 시청자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갈등, 뭐 트럼프와 시진핑의 그런 격돌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불확실성이라는 하는 것들이 많이 고조가 돼 있어요. 관세가 올라가고 보호무역주의가 막 팽배하다 보니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속이라든지 자동차, 뭐 기계 산업 이런 부분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워요. 투자를 확대하려면은 그만큼 경기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뭐 지도자의 트위터 말 한마디로 시장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기업 입장, CEO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유가 변동이라든지 뭐 중동 경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그 플랜트 산업 이런 워낙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 전망이 확실치 않으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가면 자동차가 올라가고 뭐 기계가 받쳐주고 이런 측면에서 설비 투자가 좀 유지가 됐었는데 반도체가 워낙 크게 증가했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금속이나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주력 제조업들이 설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네. 설비 투자가 하락세를 그리는 것을 지지해주기가 참 어렵다. 오케이.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좋은 설명이십니다. 거의 준비가 마무리되신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자, 투자가 위축된 배경을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을 주셨어요. 네. 예. 위축된 이유는 뭐 기조 효과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몇 가지 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도 최저 금리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 여건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고용 부담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근로 조건에 대한 부담. 기업들은 이제 고용을 했으면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조건, 임금 상승이나 시간이라든가 이런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또 고용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과정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여러 산업에 걸쳐서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데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용이라는 것이 좀 해결돼야 될 텐데 오늘도 고용 동향이 발표돼서 저 방송 갔다 왔지만 이 투자가 선행돼야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텐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마무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투자를 또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실제 투자가 많이 또 진척이 돼서 다시 한번 깜짝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무리 멘트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 그렇죠. 글로벌 업황에서 이것이 좌우가 많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글로벌 업황이 좋아야 설비 투자도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위축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풀릴 수가 있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단기적인 정부의 정책으로는 이것이 풀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업황이 좋아지기까지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설비 투자가 좋아지기까지 내수가 이제 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예. 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기업 여건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금 지불이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책을 좀 다각도로 마련해서 예. 이런 기업들이 휘청휘청하지 않도록 네.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주고 예. 세제 지원이라든지 네, 네, 네. 뭐 고용 장려 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신성장 산업을 정해주고 그것을 정부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이것을 다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부도 잘 몰라요. 네.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모르는 곳에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네. 뭐 정부가 나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이 네. 이러한 부분에서 나서서 이 선도하는 기술들에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혁신 자본 생태계라고 하는데 네.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이런 기술들의 어떤 선도적인 기술들에 투자를 하고 이것이 신성장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을 찾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어떤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네. 친투자적인 환경을 그렇죠. 조성해 주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경할머니 여러분 어떻게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익남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뉴스를 보시거나 어떤 보도를 보시거나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경알못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될 때까지 경알못 여러분들께 저 경익남이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